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의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약 4,400억 가까이를 매도했지만 이 물량을 외국인이 2,400억 원어치를, 기관이 2,0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현재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약 4,000억 원 가까이의 매수세는 다른 종목들의 매수세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1위가 단연 카카오뱅크로 약 9천억 가까이를 매수했고 2위가 삼성 SDI, 그리고 오늘 다룰 종목인 셀트리온이 3위에 차지할 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8월 달 매수세가 사실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얼마 전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왜 셀트리온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역시도 최근에 셀트리온을 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1년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 나왔던 알파 변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델타 변이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확산을 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는 람다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정말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살펴보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람다까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하게 생기고 있고, 최초 발견 장소도 글로벌 전역에 흩어져 있는 등 사실 지금 수준만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현재 우세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단연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지만 결국 델타 바이러스가 현재 가장 우세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요 국가의 델타 변이 점유율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글로벌 전역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쉬운 거는 기존에 우리들이 많이 맞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 효능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50% 이하로,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1회 접종뿐만 아니라 2회 접종에서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효능이 떨어지고 델타 바이러스는 거기에 더 효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파 변이보다는 베타가, 베타보다는 감마가 훨씬 더 효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때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나온 만큼 결국 코로나는 완벽하게 종식할 수 없으며 마치 감기처럼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자 위주로 관리감독 체계가 전환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효능이 떨어지는 코로나 백신,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의 확진자 추이와 접종률 추이를 살펴봤을 때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위험도를 떨어뜨린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확진자 수 추세를 글로벌로 살펴보더라도 백신 접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진자 수 증가세도 3차를 기점으로는 어느
어느 정도 더 올라가지 않고 확진자 수가 순간순간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았었고 코로나 백신이 완벽하게 풀리기 전이었었던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풀리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만 봤을 때도 백신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현재 나온 대다수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는 조금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점에서는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돼도 백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단순히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주의 사망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국주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백신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백신 보급률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국내 코로나19의 치명률 추이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한 글로벌로 봐도 코로나 치명률 추이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백신이 분명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도 미국 백신의 유형 비중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21년 상반기 백신 점유율만 보더라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업체,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로 백신 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섰던 제넥신의 주가 하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코로나 백신 개발 종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던 제넥신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도 어렵지만 설령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내려가는 만큼 하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넥신처럼 현재 코로나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하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큰 수혜로 인식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코로나 백신 접종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이나 5.1달러를 활용해서 굉장히 부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로 봤을 때 소득별 백신 누적 접종 횟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백신 접종 횟수가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소득이 하위권인 사람 혹은 하위권인 국가들은 아직 백신 접종도 시작도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더나의 공급 목표와 국가별 계약 물량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유형의 백신에서 소득이 상위권인 국가의 현재 계약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당분간 생산되는 백신의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득이 중위 혹은 하위에 속한 국가들은 백신 확보가 더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국 백신 공급은 해도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업체들은 주가가 올해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당분간 백신 공급은 소득이 높은 국가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수요 공급이 완벽하게 미스매치난 상황이면 백신의 가격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CMO 업체들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와는 달리 굉장히 큰 호황을 맞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주가에 고스란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점은 코로나 백신 CMO 업체들의 주가는 향후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 레포트의 이 구절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해 유독 백신 관련주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국내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업체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야 되는가? 물론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현재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다음의 관심사는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까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백신에 몰려 있었던 관심이 신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해외 주가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는데요. 주요 백신 관련 업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최종 승인의 남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 업체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관심이 신약 업체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유전자 가위 업체들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2021년 7월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알츠하이머 업체 주가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기존 1년간의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한 기업들이 많은 NK세포 업체들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이와 같은 업체들이 작년 주가와는 다르게 큰 폭으로 현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신약 업체들도 이와 같은 글로벌 분위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주목받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대표 제약업체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해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 업체들 다 좋아하지만 유독 관심이 가고 있는 업체는 바로 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올해 1월, 2월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상당 기간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셀트리온이 한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결국 EQ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8% 하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매출액 성장이 저조했었던 원인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선제적 생산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바이오시밀러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이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원인은 매출 성장이 제한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램시마와 인플렉트라의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수요 급증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에 기인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램시마와 인플렉트라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제 호재인 건데 다만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레키로나를 선제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결국 캐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이 귀결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럼 해결됐는가를 살펴본다면 얼마 전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했었던 셀트리온 NDR 대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레키로나 생산 관련한 셀트리온 캐파 운영 관련된 질문에서 현재 생산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DP 계약도 현재 맺은 상황이고 외부론자 캐파도 현재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캐파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또한 1분기에 레키로나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은 더 이상은 캐파로 인해서 매출 상단이 막힐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요. 결국 그 결과 대부분의 악재는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글로벌로 제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서 앞서가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레제네논으로 올해 2분기에 약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매출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레제네논의 의약품과 큰 차이가 현재 나고 있지 않습니다. 레제네논 같은 경우에는 병용요법 3상에서 입원 및 사망률을 약 70%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레키노나 역시 단독요법 3상 전체 환자 대상 입원 및 사망률이 7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약의 효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레포트에도 살펴보면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전 미팅을 굉장히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 조만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셀트리온에서도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글로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사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레제레논이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이와 같은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셀트리온만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가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와 같은 주가 흐름을 셀트리온도 따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에서 나온 레키로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백신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건 바로 항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하반기 중 결과가 나올 텐데 10월 내 3개 치료제 승인을 한다고 했고 그 안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미국과 사전 미팅을 수차례 했을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레키로나 임상 3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심 아이템인 램시마이스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램시마이스C가 금액상으로는 아직 매출이 크지 않지만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램시마이스C에 대해서 현재는 가격 할인도 현재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 셀트리온이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 이 하나만 바라보고 주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셀트리온의 대표 의약품의 시장 판매량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현재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서 꾸준하게 몇 달간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점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셀트리온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3위에 랭크될 만큼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